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가지고 최근 평창동 민심이 반문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종찬 씨가 누굽니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고 또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자문을 하는 그런 원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종찬이, 그리고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했던 이종찬이 종로구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총선은 여소야대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민심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뚝이 하나 둘 붕괴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종찬은 이 평창동 종로 민심에서는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종찬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석이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종로를 노리고 있다. 이미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정세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임종석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이 종로에 출마하면 어떠냐 물어보니까 황교안이 이길 확률이 높다. 임종석이 정세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황교안을 꺾기는 힘들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미 민심이 점점 더 반문재인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남은 1년을 허송세월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원로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이명박 시절의 원로들은 없었습니다. 주로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시대의 원로들만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원로로 모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종찬 전 원장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그리고 사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동아일보가 인터뷰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주간 동아가 인터뷰했는데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종로 문제입니다. 종로는 이종찬 전 원장이 어려서부터 살았던 토박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합니다. 자, 내년 총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1년 동안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소야대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 힘이 빠진다. 이제부터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은 반기업 정서를 가진 인물이라는 인상을 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서 내년 총선까지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그렇다면 이종찬 전 원장의 예측대로라면 내년 총선은 여소야대 한국당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라는 게임의 룰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할 핑계거리를 준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오늘 점심을 먹으며 대구 민심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주 안 좋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이종찬 전 원장은 정치의 고수답게 많은 것들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종찬 전 원장의 말이 맞다면 내년 총선 민주당은 폭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구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구 출마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석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서 몇 달만 고생하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종로구가 정치 1번지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전국적인 선거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대문역 일대와 평창동만 해도 민심이 다르다. 평창동은 보수적이고 동대문역 일대는 진보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종로구 민심이 친박근혜계를 혼내주자며 민주당으로 쏠렸다. 그러나 평창동 민심이 서서히 반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도 합니다. 황교안도 종로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종석 황교안 대결을 어떻게 전망하나. 황교안은 성균관대를 졸업해서 종로구에 나름대로 표밭이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당선하려면 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전 의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도움 없이는 임종석이 황교안을 꺾기는 어렵다. 자, 이 말들만 보면요. 이종찬은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의 지지율에 취했는지 임종석은 자기가 출마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출마한다면 임종석이야 쉽게 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전 원장이 느끼는 평창동 민심은 반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한 판단입니다. 지금처럼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11개월 동안에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의 실력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집만 피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저는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통계청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빈부격차는 최악입니다. 실업률도 지금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문재인 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이종찬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종찬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지만 하나하나 득실을 따지다 보면 비핵화 협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도 한 게 없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비핵화를 진행했다. 자, 북한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만약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을 해버리면 다음 정권은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이 비핵화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종찬의 인터뷰는 곳곳이 주옥 같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종찬 같은 저쪽 진영 사람조차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합니다. 한국당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처럼 뚝심을 갖고 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좀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모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평창동 민심, 종로 민심은 지금 반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종찬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커밍아웃 하는 겁니까? 미리 문재인이 실패할 이후를 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는 우리가 보수 세력들도 한번 참고할 만합니다. 저쪽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죠. 어쨌든 이종찬 전 원장이 평창동 민심이 반문으로 돌고 있다, 이 발언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